아, 이거 멋지지. 아, 구멍 넣어치기 시면 맞을 것 같네. 잘 쳤어. 아, 살짝 길게 빠지네. 이것도 넣어치기 맞아 있을 것 같은데 길게 올 것 같아. 쳐봐야지. 아, 길게 치기가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방수자당TV 김원섭입니다. 오늘은 원뱅크 넣어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공이 일자로 있을 때 원뱅크 넣어치기가 어디로 가는지 기준을 우리가 다 잡았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이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저번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원뱅크 넣어치기가 내공이 항상 일자로만 있진 않을 겁니다. 내공의 입사각이 바뀌면 그 기준점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 그 레슨을 할 거예요. 그럼 빨리 배우러 가야 되겠죠?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는 벽을 먼저 치는 뱅크샷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거나 정밀하게 어떤 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공의 크기가 있고 이적구의 크기가 있으면 어떤 방수가 생기고 확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확률이 좋을 때 시도하는 게 좋고 얼마나 좋은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배치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공이 일자 형태의 원뱅크 넣어치기 배치예요. 일적구가 가운데 쪽에서 있으면 도착이 세 번째 포인트라는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숫자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10에 있고 도착이 0 자리에서 10이 올라간 저기 세 번째 포인트에 잘 도착을 할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잘 도착을 하죠. 잘 득점이 됐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적구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은 3쿠션이 다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냥 빨간 공만 맞으면 무조건 득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잘못 쳐서 짧게 오더라도 4쿠션 형태로 맞을 수 있는 범위가 이쪽에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 직접 맞아도 다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길더라도 나가면서 걸치게 되면 그것 또한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득점의 범위가 이만큼씩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공이 일자일 때는 아주 득점 확률이 높겠지만 만약 내공의 입사각이 뭐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다, 바깥쪽으로 조금 나온다 한들 저 득점의 확률 범위에 넣기에는 아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입사 각도도 저 공을 득점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번 쳐볼 건데 뭐 조금 짧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임팩트 줄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확률에 걸릴 거예요. 이렇게 쳤죠. 약간 긴 느낌으로 가지만 결국엔 직접 맞죠. 그러면 내공을 이번엔 안쪽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내공이 더 짧아질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득점 범위 안에는 쉽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짧게 가는 느낌이 났지만 득점은 무조건 되죠. 자, 그런데 내공의 입사각이 만약에 요 정도까지 와버렸다. 지금은 딱 봐도 입사각이 많이 바뀌었죠. 요 정도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득점 확률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한참 길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일자 근처에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잘 득점이 됐지만 거의 각도가 커지는 입사각이 바뀌었을 때는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뭐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렵겠죠. 그렇게 당구 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들어갈 거냐? 내공이 입사각이 45도일 때 기준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45도는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45도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장쿠션과 단쿠션이 연결될 때는 점과 점을 1대1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대략적인 45도가 돼요. 그리고 장쿠션과 장쿠션을 연결할 때는 4칸 기울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1칸, 2칸, 3칸, 4칸이니까 저기 점이 이렇게 45도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다 45도 4칸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4칸 기울기 45도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45도 입사각에 원뱅크 넣어치기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는 큐선을 이렇게 대보면 대략 45도 정도 입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럴 때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면 기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쳤어요. 자, 여기 기준보다 2칸 정도 밑에 도착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도 기준을 잡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쳐보는 게 좋아요. 저도 한번 더 쳐볼게요. 자, 쳤어요. 쳤더니 거의 비슷하게 2칸 정도 밑으로 떨어졌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기준점을 또 알아냈죠. 내공의 입사각이 45도일 때는 일자일 때 기준보다 한 2칸 정도 길어지는구나. 요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내공이 정확하게 45도여야만 하느냐? 요건 아니에요. 일자일 때랑 마찬가지로 이적구의 득점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공의 입사각이 45도 근처면은 거의 득점이 되겠구나.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적구를 2칸 길게 놨습니다. 그리고 내공의 입사각이 정확하게 거의 45도예요. 그러면 거의 득점이 되겠죠. 근데 내공의 입사각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45도보다는 조금 안 되죠. 하지만 이것도 득점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짧게 오든가 아니면 조금 얇게 맞으면 뭐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범위 안에는 쉽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편안하게 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쳐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짧게 도착했지만 보세요. 득점 범위 안은 무조건 들어가죠. 자,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지금처럼 원쿠션과 내공이 가깝죠. 가까우면 각도를 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뒤에서 큐선 한번 이렇게 대보면 아, 이것도 대략 45도 근처에 입사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치면 기준점보다 2칸 정도 길어지면서 이적구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2칸 정도 길어지면서 득점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45도의 어떤 기준점을 잡는 이유가 있어요. 각도가 45도보다 커지면 우리가 기준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공의 입사각이 45도보다 커지면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일적구를 평범한 두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공의 입사의 기준은 일자에서부터 45도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양한 배치를 쳐보면서 기준점들을 한번 같이 잡아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배치에서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게 되면 빨간 공을 향할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설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득점이 되겠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0자리입니다. 그럼 내공이 일자일 때는 가운데 0자리 여기로 잘 오죠. 일적구가 코너에 있을 때는 가운데로 온다. 요 기준을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려고 내공의 입사각을 이렇게 봤더니 거의 4칸 기울기 45도 정도의 입사로 바뀌었네요. 45도의 입사는 일자일 때보다 2칸이 길어졌죠. 가운데에서 2칸 길어지면 빨간 공을 향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확신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2칸 길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죠. 자, 그럼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의 입사각을 보게 되면 45도보다는 좁아졌습니다. 한 뭐 37도, 8도 모르겠어요.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적구의 확률이라는 게 있었죠. 각도가 45도 근처라면 약간 짧게 온들 득점 범위 안에는 쉽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면 이것도 잘 득점이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보세요. 좀 짧게 오죠? 짧게 와도 득점이 됩니다. 자, 지금 일적구 노란공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려고 보니까 기준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쳐야 빨간공 쪽으로 가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일적구는 15자리에 있습니다. 15자리면 15도착이 지금 0에서 여기가 15도착이죠. 여기에서 내공의 입사각이 지금 45도이기 때문에 대략 2칸 정도 길어질 거예요. 2칸 정도 길어지면 여기죠. 아, 그럼 빨간 공이 잘 득점이 되겠네. 확률 범위 안에 쉽게 넣을 수가 있겠네 라고 판단하고 그냥 평범하게 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배치는 평범한 넣어치기 배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쉽게 득점이 되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배치도 빠르게 설계해 볼게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5에 있습니다. 그럼 도착이 5에 도착할 건데 내공의 입사각이 45도 근처니까 2칸 정도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빨간 공 쪽으로 잘 올 거고 득점 범위 안에 거의 쉽게 온다는 얘기겠죠. 평범한 넣어치기 배치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치면 기준대로 잘 오면서 득점 확률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죠. 내공의 입사각이 45도 근처라면 기준보다 2칸 길어진다. 이 기준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막상 실전에서 내공이 일자 근처도 아니고 45도 근처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어중간하게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때는 그냥 기준에서 2칸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한 중간인 한 칸만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셔도 돼요. 자, 그런 배치가 지금과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일적구는 중앙에 있으니까 세 번째 포인트 쪽으로 잘 오죠. 10자리니까 10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입사각을 봤을 때 일자 근처는 아니죠. 일자 근처 아니에요. 그리고 45도가 이런 근처인데 요 근처도 아닙니다. 그 중간쯤에 딱 있어요. 이럴 때는 일자일 때 기준이 여기고 45도 근처일 때 기준이 여기니까 중간 어디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뭐 좀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니까 득점 범위 안에는 쉽게 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냥 맞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쳤더니 보세요. 한 칸 정도 길어지면서 그 득점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지금 내공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지만 너무 세밀하게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자 근처는 아니죠. 45도 근처도 아닙니다. 방금보다는 각이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 그 어중간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보다 한 칸 근처로 길어지겠구나, 득점 범위 안에는 들어가겠네 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안 맞을 수가 없게 가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시면 일적구가 코너에 있으니까 기준점은 일자일 때가 가운데입니다. 근데 내공의 입사각을 보니까 일자도 아니고 45도 또한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에 있어요. 그럼 기준점보다 한 칸가량 길어지겠네, 아, 이 범위 안에는 잘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평범하게 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대략 한 칸 정도 길어지면서 득점 범위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기준이 이렇게 일적구와 내공이 가까이 있을 때 아주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내공의 입사각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자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일자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 큐션이 들어가겠죠. 근데 공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45도 근처의 입사로 바뀌어요. 공이 약간만 움직였는데도 기준점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일자 형태는 아니죠.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45도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45도도 아닌 거예요. 그 중간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 정도의 기준점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17.5에 있어요. 그럼 도착이 요 근처 어디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입사각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45도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었죠. 그럼 대략 한 칸 정도 길어질 거예요. 한 칸 정도 길어진다면 지금 빨간 공이 아주 빅볼 형태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툭 치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툭 쳤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점대로 잘 가면서 쉽게 맞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점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이적구가 그 기준점이 없을 때가 있겠죠. 짧게 있거나 길게 있거나 할 겁니다. 짧은 응용은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또 입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각과 달리 긴 응용까지도 가능해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빨리 설계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일적구는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일자일 때는 가운데, 지금은 45도 입사니까 2칸 정도 길어지죠. 근데 여기 와도 지금 빠지게 생겼어요. 뭔가 한 칸 정도는 더 긴 느낌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어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까지는 상단에 많은 회전이 있는 그 당점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회전량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당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당점은 뭐 4팁이 될 수도 있고 3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같은 원쿠션을 아주 부드럽게 쳐주는 겁니다. 그럼 원쿠션에서 회전 반응이 많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평범하게 쳤던 그 두께보다는 조금은 얇은 두께가 맞을 거예요. 그 얇은 두께가 맞고 회전이 많이 발생하면 조금은 더 길게 쉽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4팁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원쿠션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얇게 들어가면서 보세요. 편안하게 길어지죠. 자, 지금 배치는요, 일적구가 가운데 있으니까 세 번째 포인트가 일자일대 기준 45도 입사면 2칸 정도 길어지죠. 근데 지금 45도 입사입니다. 근데 한 칸 정도 더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원쿠션에 최대한 부드럽게 쳐서 일적구를 얇게 맞춰야 길어지겠죠. 포팁을 주고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얇게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일적구는 가운데 있고 내공의 입사는 45도 근처네요. 그러면 일자일대가 3칸, 45도 입사니까 2칸 정도 잘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적구가 한 칸 정도 짧은 데 있네요. 짧게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짧게 만드는 응용은 저번 시간에 내공이 일자일대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당점을 동일하게 하면서 임팩트를 주는 방법, 그리고 회전을 빼는 방법, 그리고 당점을 살짝 내리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내공이 입사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당점에 임팩트만 줘서는 짧아지지가 않습니다. 입사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전을 빼는 방법도 짧게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건 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점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당점을 낮추고 입사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자, 당점은 포티보다 약간 낮은 4시 정도의 당점에 하단성이 있는 거죠. 그 당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임팩을 살짝 주면서 칠게요. 자, 이렇게 쳤더니 내공이 짧아지죠. 이렇게 짧게 맞춰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배치는 일적구는 가운데 있는데 내공의 입사가 일자도 아니고 45도도 아니고 대략 뭐 어중간한 그 중간 위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말은 기준보다 한 칸만 길어진다는 얘기겠죠. 기준이 3번째 포인트니까 4번째 포인트 정도 길어질 건데 지금 한 칸 더 짧게 일자의 기준대로 짧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당점을 주고 임팩트 살짝 주면 짧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4시 당점에 너무 살살 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타격감을 주고 칩니다.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쉽게 짧아지죠. 자, 지금 배치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배치지만 오늘의 설계 방법대로 하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적구는 15자리에 있어요. 15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일자일대 기준인데 내공이 지금 45도 정도 입사입니다. 2칸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적구는 한 칸 짧은 데 있네요. 그러면 한 칸 정도 짧게 치는 우리 스킬을 지금 연습하고 있죠. 그 스킬을 딱 써주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살짝 꺾어주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쳐주면 보세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원뱅크 넣어치기를 2편에 걸쳐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이것만 잘 보셔도 원뱅크 넣어치기 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자기 이름 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하겠죠. 한 달에 990원이니까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